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돈바스 등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의 평화 협상이 오늘 재개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러시아 측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주요 전선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힌 지 이틀이 지났지만 주요 도시에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평가인데요. 지도를 보면은 현재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또 하르키우 남쪽 이지움, 돈바스 지역 등 4곳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300회 이상 전투기를 출격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핵무기 사용 준비 징후는 없지만 계속된 공습으로 키이우가 상당한 위협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상당수는 철수를 해서 벨라루스 국경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 철수가 아니라 일부 병력이 방사성 물질에 피폭돼서 퇴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 전열 정비를 거쳐 다른 전선에 재배치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대피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어제 러시아 측이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인도주의 통로를 일시적인 정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군이 통제하는 베르디안스크를 경유해 마리우폴에서 자포리자로 가는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버스 45대를 지정된 장소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한 1000여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인데요. 마리우폴 시의회는 버스들이 베르디안스크로 향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시간 31일 오후에 피란 버스가 러시아 검문소에 멈춰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우카 검문소에서 러시아군이 버스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번 대피 작전도 좀 실패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도 이제 오늘 재개되는데요. 네. 어떤 의제들이 논의됩니까? 네, 양측은 오늘 화상으로 협상을 재개를 합니다. 대면으로 진행된 5차 협상을 마감한 지 사흘 만입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일단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 여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강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립국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안보 보장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됩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변을 협상장으로 가져올 것으로 보여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지위에 대해 협의하기를 원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영토라면서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이 방침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또다시 나섰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하면서 유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해서 유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백악관은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유가 안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1일 오전 국제에너지기구 IEA 긴급회의가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 동맹국들이 수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맹국들의 동참 여부, 어떤 발표들을 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끝으로 북한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네. 관련 징후가 계속 지금 잇따라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련 징후가 포착이 돼 왔고 이번에는 CNN이 미국 당국자 5명을 인용해서 또다시 전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는 관측인데요.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현장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리 정부 측 평가와 일치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당국자는 핵실험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복구 활동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르면 수주 내에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북한이 최근 많은 도발을 해온 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은 이번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한국, 일본과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울러 미 국방부도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전략 폭격기 비행이나 전함 항해에서부터 훈련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